안녕하세요. 2027년 수능 특강 독서 1부, 독서의 분야 세 번째 지문입니다. 컴퓨터 기억장치와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글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문 속에 나온 복잡한 개념들을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에 비유해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념 간의 비교와 대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장인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억장치가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비교와 대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친구가 나에게 이 아이스크림 집에는 두 가지 맛이 있어 라고 말했다면 그 뒤에는 무슨 말을 할까요? 두 가지 맛이 무엇인지, 초코인지 딸기인지 알려주고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딸기는 상큼하고 초코는 달콤하다, 이런 것처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문단에서도 컴퓨터에 있는 두 가지 기억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것이고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각각의 특징에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보조기억장치는 큰 저장 용량이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을 담당하는데요. 주기억장치는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작은 저장 용량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뿐만 아니라 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기억장치의 특징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랑 수학시험 전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영어가 1교시라서 영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 두뇌는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는 주체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상의 상판을 주기억장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풀고 있는 일시적이죠. 이 영어 문제집, 연습장, 필통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죠.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처리를 하는 거죠. 내 뒤에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기억장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물함 안에는 내가 배웠던 전 과목의 교과서와 문제집, 프린트물 같은 모든 자료가 있는 창고입니다. 계속 보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구적이고요. 책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을 담아놓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프로세스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물함에 꽂혀 있는 수학이나 영어 문제집 그 자체고 공부를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내가 책상으로 가져와서 펼쳐놓고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공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내일이 영어랑 수학 시험인데 나의 책상 상판이 너무 좁아서 두 과목의 문제집과 프린트를 한꺼번에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뤄야 될 거는 많은데 지금 주기억장치가 좁은 그런 상태죠.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공부할 영어 문제집의 현재 페이지만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나머지 수학 문제집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공부할 게 아니니까 사물함에 넣어둬요. 하지만 깊숙이 넣어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을 열어둬서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게 맨 앞칸 앞에다가 수학 문제집을 올려둡니다. 그래서 마치 사물함 입구가 내 책상은 아니지만 내 책상과 연결된 것처럼 손만 뻗으면 가져올 수 있도록 내 책상이 연장된 임시 책상처럼 쓰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는 내 눈앞에 있는 진짜 좁은 책상의 상판이고 가상 메모리는 실제 책상의 이 사물함 입구까지 합쳐서 부르는 가상의 넓은 책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 볼게요. 여기서는 페이지와 페이징과 페이지 프레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아주 두꺼운 영어 문제집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책상이 너무 좁아서 이 두꺼운 책을 통째로 펴놓으면 책상 위에 다른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놓을 공간이 없겠죠? 이때 컴퓨터는 페이징 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페이지는 문제집에서 한 장씩 낱개로 뜯어낸 종이 한 장입니다. 여기서는 보조기억장치의 논리적인 단위죠. 모든 페이지는 크기가 일정해요. 포용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요. 이것을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주 기억장치, 책상을 페이지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 놓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페이징은 지금 필요한 페이지만 책상의 칸막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50페이지랑 51쪽만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요 장만 딱 떼서 책상 칸막이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공부할 책들이 책상에도 있고 사물함에도 있고 그러면 너무 헷갈리겠죠? 이때 내가 찾기 쉽도록 책상 구석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둡니다. 포스트잇에다가는 이런 목록을 써요. 수학 5페이지는 책상 왼쪽에 첫 번째 칸에 있어. 그리고 영어 10페이지는 사물함 입구에 뒀어.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다가 이 목록을 확인해서 내가 지금 영어 1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책상이 없네? 즉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보조 기억장치 이 사물함에 가서 해당 페이지를 가져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상 칸막이가 6개인데 다 꽉 찼어요. 새롭게 다른 걸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종이를 치워야겠죠. 이것을 페이지 교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이지 교체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문제 풀이 과정을 막 추가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문제 풀이 과정을 다시 봐야겠죠. 그러면 사물함에 이런 수정 사항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읽기만 했어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 사물함에 원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책상에서 치워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 기억장치에서 제거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이부터 내가 교체할 것인가? 페이지 교체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FIFO는 선입, 선출이에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책상에 올린 종이부터 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LRU가 있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안 본 것부터 빼는 거예요. LFU는 사용 빈도입니다. 내가 제일 손이 안 가는 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 빈도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영어와 수학 모두 딱 한 번씩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 LFU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했는데요. 머릿속에 사물함과 책상을 생각하며 지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금방 문제가 풀리실 겁니다.